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를 해주셔야죠. 좀 전에 봤어도. 제가 그 좀 전에 전 시간에 하셨던 그 선생님 다음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프로그램을 4개를 했는데요. 저는 그 선생님이 개발 주제를 고르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걸로 이제 제가 고르게 됐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 중에 고르다가 중금속이랑 그 다음에 그 요즘에 살균 소독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살균 소독제랑 그 다음에 우리 새집증후군으로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신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는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찾아보세요. 그 교재에 나와 있을 텐데 일단은 중금속하고 살균 소독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VOC, 라돈 이렇게 4가지를 했는데요. 오늘 그 4개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화학물질에 대해서 사실 전에 강사님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환경교육 그 강사지 화학물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을 뭐 어떤 물질이고 뭐 어디에 어떻게 하고 막 굉장히 어려운 깊이 있는 단계까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 환경교육은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이제 정말 넘쳐나는 그 화학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좀 느끼게 하고 그렇게 어떻게 그 저감을 할 수 있는지 노출 저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영향으로부터 이제 좀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그거를 이제 같이 공감하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화학물질에 노출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감하는 시간을 그런 식의 그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 전달해 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물론 저희가 화학물질 자료를 여기저기서 이제 찾아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서 이제 뭐 잘못된 오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수정을 했지만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을 들어가신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주변에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어떻게 노출을 줄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알아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4가지 제가 그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 요즘 가장 그 코로나 때문에 살균 소독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관계로 저도 이제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환경교육을 이제 하고 계시고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서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살균 소독제의 성분인데 이번 그 살균 소독제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차염소산 나트륨을 집중적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핫스팟을 연결을 했어요. 여기가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 그 QR코드를 찍으시던지 아니면 그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멘티미터라고 쳐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아주 유아들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런 설문 이렇게 여기 참가자들을 의견을 모으는 그런 툴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멘티미터 혹시 검색을 하셔서 화면에 뜨셨나요? 그러면 멘티미터 화면에 그 접속 코드를 이렇게 쳐보세요. 아니면 QR코드를 찍으면 아마 바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링크.
자, 이거는 강사분이 미리 이렇게 멘티미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참가자들한테 설문을 할 문항을 이제 입력을 시켜놔서 그 PPT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설문을 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거기에 답변을 저장을 해보세요. 3개 정도 적을 수 있게 제가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코드 번호를 다시 전 화면으로. 자, QR 코드를 찍으시면 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멀고 흐려가지고 잘 안 찍힐 수도 있는데 3139-4383이에요. 뭐 내용은 사실 화학물질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들으신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사용할 수 있는 툴을 배워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다 하셨나요? 거기서 네? 코드가 안 들어가져요? 3139-4383이 안 들어가지나요? 여기다 번호를 넣으세요. 저 번호를 넣으셨어요? 해보세요 다시. 3139-4383. 혹시 QR 코드를 좀 찍어보세요. 아,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 참가자들한테 이 질문을 이제 답변을 하게 하면 참가자들이 적은 그 답변이 화면에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떠요. 혹시 지금 되셔서 작성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시. 자, 지금 한 분 참여하셨고 답변이 한 분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직접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한 그 답변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뭐 1, 2, 3, 4번으로 순서를 매기는 그런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보통 이제 강의하실 때 초반에 어떤 그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질문해서 그 들어보고 싶을 때 일일이 한 사람씩 이제 다 들어보기 어려울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이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네. 자, 다른 분들 혹시 하셨나요? 자, 3분이 답변을 하셨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3분 답변한 걸 한번 볼게요. 뭐 행주를 뭐 삶거나 소독하거나 할 때 쓰시나 봐요. 뭐 화장실 청소,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을 수 없는 환경일 때. 치아 미백에도 사용하나요? 치아 미백, 곰팡이 소독, 뭐 이런 거를 할 때 살균 소독제를 접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 이런 거를 해 보시면 좋고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이렇게 참가자들 스마트폰을 거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주부 대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활동지를 또 준비를 했는데 자, 요건 그럼
그만 해보시는 걸로. 자, 시간 자꾸 가는데 제가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자꾸 가네요. 이거를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참여자들의 그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 틀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거 말고 그러면 이제 접하는 기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살균 소독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왜 하냐면 사실 살균 소독제를 뭐 평상시 막 써도 별로 살균 소독제 사용하는 그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뭔가를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생활 속에서 본인이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걸 사용하는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 활동으로 이 활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평소에 집에서 살균 소독제를 직접 사용할 때 어떤 살균 소독제를 사용했는지 종류는 뭐 여러 스프레이 형태도 있고 겔 형태도 있고 뭐 액체인 형태도 있을 테고요. 뭐 살균제 종류나 제품 이름 제형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뭘 하기 위해서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걸 사용할 때 본인의 복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거를 물에 타서 썼는지 스프레이 형태로 섞어서 썼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 사용할 때 내가 좀 불쾌감을 느꼈다든지 사용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어주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차화염수산 나트륨에 대해서 들어보셨다고 많이 하셨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차화염수산 나트륨은 락스의 주성분이라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락스를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시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락스가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거지만 독성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저는 사실은 별로 깔끔한 편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고 그거 할 때 이렇게 살균 소독제까지 써가면서 깔끔하게 화장실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는데 성격이 좀 깔끔하시거나 좀 위생적인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은 화장실 청소나 이런 거 할 때 락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 적으셨으면 한 두 분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뭐 활동지를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활동에서는 이게 거의 반은 차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본인의 살균 소독제에 사용하는 습관이나 그런 횟수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게 이 수업에서 거의 반은 차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활동을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20분까지만 적으시고 발표를 한두 분만 들어본 다음에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적으신 분은 펜을 내려놓으세요. 그럼 제가 다 적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다 적으신 분은 펜을 내려놓으시고요. 자, 내려놓으신 분이 몇 분 계시니까 맨 마지막에 사용하면서 느끼거나 사용 후 나타난 불쾌감이나 이상 반응에 적으신 분. 자, 그러면 이상 반응이 있으셨다는 분들인 거죠. 자, 그럼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부터 첫 번째부터 쭉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네네. 네, 그리고 따로 제가 들고 다니는 것도 좀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요. 주로 이제 공공장소, 뭐 동전 노래방이나 뭐 공공장소 같은 음식점 들어갈 때 필수로 써야 돼가지고 사용했고, 보통 마스크 차고 있을 때 공공장소 들어갈 때 마스크 차고 있으니까 그렇게 착용하고 사용하고, 근데 보통 손에 바르는 제형을 많이 써서 로션 바르듯이 활용을 하고요. 근데 사용하면서 느끼거나 이상 반응은 아닌데 그 어떤 공공장소에 갔는데 오래된 약간 그런 소독제인 것 같더라고요. 냄새를 맡으니 좀 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불쾌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자,
저는 락스 사용한 그 경험을 듣고 싶었는데 혹시 락스 사용한 경험에서 이상 반응이 있었던 분, 네. 저는 락스를 갖다 사용을 했는데 주로 화장실 청소할 때에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 락스의 위험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청결, 소독 이런 거는 무조건 락스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사용하는 걸 봤더니 락스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마스크 사용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고 고무장갑 끼고 그 물에 희석해 가지고 이제 화장실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 눈이 참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락스가 그 눈이 따갑더라고요. 예, 그 뒤로부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눈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락스를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걸레 소독할 때만 물에 희석해 가지고 뚜껑 닫아서 사용. 네. 혹시 락스를 물에 타서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해 보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제가 사용해 본 적 있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제가 아는 분 중에 엄청 성격이 깔끔하신 분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락스를 물에 희석해서 막 스프레이로 막 뿌려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로 샥 뿌리면 깨끗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원래 성격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청소를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청소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락스를 잘 사용도 안 하지만 그렇게 청소도 안 해봤는데 제가 이번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게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 원래 락스는 굉장히 다양한 면에 사용할 수 있어요. 뭐 과일 세척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부터 굉장히 용도는 다양한데 가장 안 좋은 사용 방법은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게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차화염수산 나트륨은 락스의 주 성분이라는 거는 다들 아실 테고요. 그동안 이렇게 뉴스나 이런 기사들도 보면 뭐 수영장 락스 그 소독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를 오래 하신 분이 뭐 쓰러졌다든지 아니면은 그 도장이나 세척 작업 하던 사람들이 뭐 후각을 잃었다든지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막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장실 청소할 때 많이 사용하시죠? 여기 요분은 그 뭔가 알러지가 있어서 지금 그 뭐라 그러죠? 물안경? 뭐 이런 거를 쓰고 지금 청소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용하시나요? 자, 복장을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는 아마 락스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옷에 그 락스물이 튀어가지고 변색이 됐던 경험은 한두 번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락스를 사용할 때는 옷차림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어쨌든 호흡기나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일상화됐기 때문에 뭐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도 항상 사용을 하지만, 예전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마스크 쓰는 거는 진짜 특별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마스크를 써?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문제인데 이걸 조사하면서 진짜 락스 같은 걸 사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염소계 소독, 차염수산 나트륨은 염소계 소독제인데 그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 다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어쨌든 희석액을 사용할 때 차염수산 나트륨은 다양한 살균 소독제 중에서도 굉장히 적은 농도로도 살균 효과가 뛰어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소독제인데, 물 1리터에다가 보통 가정에 이제 그 제공되는 락스 같은 경우는 4.5에서 5%의 그 차염수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20리터를 첨가를 하면 적당한 농도의 그런 그 락스액을 희석액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용도가 많아요. 식품의 살균, 주방위생, 집안 환경위생. 자, 근데 사용법을 유심히 보시면 다 희석액을 행주나 스펀지에 아니면 물에 담가거나 아니면 다 수세미에 묻혀서 담그라고 나와 있지,
뭐 스프레이 형태로 쓰라는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휘발이거나 분무기로 뿌려졌을 때 호흡기나 들어갔을 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락스에 보면 천연 소금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천연 이러면 괜히 몸에 좋을 것 같고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러지만 어쨌든 락스를 만드는 뭐 원료 중에 한 가지가 천연 소금이지만 그게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 중에 화학 반응을 거치기 때문에 뭐 천연 소금에서 추출한 어떤 물질로 만들었다 이래서 그걸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요 말에 뭐 별로 천연이야 하고 그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 희석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거나 뭐 그러니까 유한 락스가 보통 차염수산 나트륨인데 옥시크린이라든지 이거 뭐 실 제품명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산소계 표백제랑 섞었을 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염소가스를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세제랑 섞어 쓰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을 때처럼 원액이나 이런 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원액에다가 머리카락을 넣어봤더니 20분 만에 머리카락이 다 녹아버렸대요. 락스에다 넣었는데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정량을 희석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락스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서 이제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안전한 사용 방법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희석 배율을 적당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세제랑 섞지 말고요. 특히 휘발이 강하기 때문에 창문이나 문이나 이런 것들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화장 청소할 때는 그 환풍기를 꼭 이제 틀어놓고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나 보호구 착용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분무 스프레이를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런 걸 화면이고요.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보통 이제 뭔가를 삼켰어요. 그러면은 토하게 해야 된다 이런 안내들이 많은데 락스 같은 경우는 토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하게 하는 과정에서 식도나 기도에 영향을 미쳐서 상처를 줄 수가 있고 폐로 들어온 폐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토하게 하면 안 되고 얼른 빨리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튀었을 때 눈에 들어갔을 때는 얼른 이제 씻어내야 되고 흡입했을 때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으로 이제 얼른 옮겨야 되고요. 차염수산 나트륨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요즘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겔 형태로 된 손 소독제부터 시작해서 뭐 공간 소독이니 하는 소독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소독제에 대해서 더 이제 좀 알아보면 좋을 텐데 시간이 짧으니까 여기 보시면 알코올 성분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쭉 보면 맨 위에 차염수산 나트륨 있죠. 그리고 에탄올 많이 들어본 거 있고, 그 다음에 벤잘코늄 염화물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벤잘코늄 염화물은 살균 소독제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던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손 소독제 같은 데다 겔 형태로 돼 있는데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보통 대부분 주의사항을 보면 다 피부 및 눈 자극이 발생할 수 있고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통 대부분 흡입에 의한 피부나 눈 자극, 흡입에 의한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스프레이 형태의 살균 소독제는 사실 쓰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조그만 스프레이 형태의 손 소독제도 많고 그다음에 공간을 소독한다고 해서 스프레이 형태로 많이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올바르지 않은 방역 방법이라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에도 차염수산 나트륨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저렴하면서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사용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코로나 자가소독용으로 신고된 게 92개 중에 40개가 차염수산 나트륨이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차염수산 나트륨이 살균 소독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살균 소독제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인들이 뭐 사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무해하다. 뭐 살균 소독제의 종류에 보면 모기향, 그다음에 그런 살충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걸 죽이는 살균제 이런 것 다 살생 물질이 들어 있는 거예요. 살생 물질인 건 살아 있는 거를 죽이는 물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 인체에 바로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그 적은 양도 지속적으로 장기간 오래 흡입을 하거나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무해한 살균 소독제는 없다. 생명체 독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정량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공간 표면 살균 목적으로 사용해라, 어떤 건 손소독제로 사용해라 이렇게 허가받은 그런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이것도 살균 소독제니까 이렇게 써도 돼 저렇게 써도 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제 사용처를 알아보고선 써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이제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써 있어요. 공기 중에 분무, 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 방식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요. 표면의 소독을 할 때는 물티슈를 사용한다든지 걸레에 묻혀서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라고 돼 있지 절대로 스프레이 형태로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카페트라든지 이불 이런 거 소독할 때는 거기에 이제 소독하기 이제 어려우니까 이 스프레이 형태로 이제 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작은 구멍에 그게 소독제가 흡수가 되어 있다가 꾸준히 이제 휘발이 되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불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 세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탁이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디 시장에 누가 확진자가 다녀갔다, 뭐 어디에 뭐가 다녀갔다 그러면은 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윙하고 이렇게 소독하고 다니는 게 있죠. 굉장히 뭐 자원봉사자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소독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효과면도 없고요. 사람 손이 많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닦아내서 소독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과학적으로도 사실 실외에 소독하는 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항상 착용하고 소독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많은 경우는 공간 사용 소독을 할 때 소독제를 사용해서 닦아내고 그 이후에 깨끗한 걸레로 다시 한번 닦아내줘야지 소독제로 표면을 소독하고 나면 그 남아있는 소독제를 어린아이나 이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빨아먹거나 핥아먹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주의해서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균 소독제에 대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어떻게 스프레이 형태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는 영상인데 이거는 보지 않을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짧아서 저도 막 마음이 급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차염수산 나트륨을 골랐고 이거를 오늘 주제로 선택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유를. 요즘에 살균 소독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택했고요. 평상시에 본인이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 사용할 때 얼마나 내가 그 위해성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사용하는지를 평상시에 이제 생활 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관공서에 들어가거나 이런 데도 손소독제를 잘 안 써요. 차라리 그냥 화장실 가서 비누로 손을 닦고 말지. 왜냐하면 그게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2년을 소독제를 거의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피부가 튼튼한 사람한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피부 습진이나 이런 걸 발생시킬 수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화학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그걸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알아들으시 못했겠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